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국내 유일이고 전 세계에서도 탑3 안에 드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핵심 기업이죠. 해성DS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성DS는 저번에 영상에서 기본적인 기업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도 대응적인 측면이라던가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의 주가의 향방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죠. 자, 사실 해성DS는 리드프레임에서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의 최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전 세계 1등, 전 세계 2등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매출이 무려 94%입니다. 해외 매출이. 전 세계 1등, 2위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로 NXP와 인페니온이죠. NXP와 인페니온과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결국 이 기업의 기술력은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이 자동차용 리드프레임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해성DS 전체 매출에서 35%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비중이 점차 아주 강력하게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아직은 시작 단계도 안 됐죠. 아직은 우리나라 도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도로에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자동차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전기차가 초반에 그랬다가 압도적인 선호성을 띠면서 지금의 테슬라가 나타났고, 지금의 LG화학이 나타났고, 지금의 CATL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역시나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혹은 한계점을 돌파할 때 압도적인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버블의 정점에 가까워오지 않았을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혁신에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차가 내 눈앞에 돌아다니는 순간, 자율주행차가 지금의 전기차처럼 전체 자동차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순간이 된다면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투자 섹터 중 하나는 자율주행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지만 그때 가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내고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은 지금부터 핵심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영위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보다 물론 지금 꽤 올랐죠. 어느 정도는 올랐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결국 이 길고 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박스권에서 하단에 왔을 때 이때는 분명히 관심권을 가질 그런 구간이긴 해요. 이러한 구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뚫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기업이고 현재의 시장 분위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키징 재료 시장의 성장률이 사실 매년 10%가량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시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시장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이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AI 반도체, 이 AI 반도체, 특히 루머로 측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AI 반도체 기술력 중에 하나인데 이 AI 반도체 칩이 매년 35%가량 5년 동안 성장한다고 해요. 이 AI 반도체 칩은 이미 어느 정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칩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패키징 리드 프레임 패키징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반도체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 반도체를 통해서 자동차의 반도체를 넣는 과정에서 이런 리드 프레임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고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라이더라던가 카메라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양과 질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반도체 쪽에서의 리드 프레임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던가 아니면 전자기기, 뭐 IoT도 그럴 수 있고 AI, VR, AR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의 메모리 탑재 고용량화를 통해서 결국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이런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에 대한 패키징 시장이 별로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10% 이상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결국 지금의 저금리 시대, 지금의 저성장 시대에서 10%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할 가치는 꽤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뭐 ADS도 그렇고요. 아니면 자율주행, 전기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에 대한 리드 프레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질 역시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연기관 차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전기차용의 리드 프레임에 대한 가격이 더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한 번 더 퀀텀 저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성기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NXP, 인피니온 이런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무려 94%예요. 94%. 결국 인피니온이라던가 아니면 ST마이크로, NXP와 같은 이런 업체들과 고객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출액의 94%가 해외라는 점은 납득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 반도체 쪽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기업에는 아직은 없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시장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 역시나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그런 새내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반도체,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반도체라는 것은 이 매력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구간이 저는 머지않아 2년 내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가 되면 이미 투자하기에는 꽤나 늦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해성 DS가 가동하고 있는 설비만 좀 보더라도 이미 충분해서 늘리고 있어요. 충분히 계속 늘리고 있고 캐파 역시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해성 DS도 어쩔 수 없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은 고용 창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기준에서는 인력들을 줄이는 그런 기업들은 저는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력 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성DS 같은 경우는 인력 채용을 보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직원 수 대비해서 꾸준히 7% 정도, 7% 정도는 매년 꾸준히 뽑고 있어요. 대략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를 매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반도체 수요는 10% 정도를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기차, 수소에너지, 아니면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 IoT, AR, VR, AI까지 모든 4차 산업혁명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4차 산업혁명의 주 산업 중에서 반도체 리드 프레임에 대한 성장세가 없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성 DS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원가 경쟁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장 뛰어나게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성 DS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 생산 관리에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세계 최초의 리얼 투 리얼, 그러니까 연속 생산 방식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리드 프레임의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이 내구성과 그리고 이 두께입니다. 두께. 그런데 이 두께적인 측면에서 역시나 세계 최초로 초방막 판리즘 도금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 뭐 은이라던가 혹은 뭐 금을 쓰지 않고 팔라듐을 통해서 두께가 상당히 얇은, 가장 얇은 리드 프레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해성 DS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리드 프레임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쏠려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고객사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장세로 진입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에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해성 DS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자율주행차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결국 앞으로는 IoT, AI, VR, AR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산업이 성장할수록 해성 DS에 대한 성장성도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기술주 위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해성 DS만큼의 매력도를 가진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인력을 채용하고 캐파를 늘리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더 이 기업이 해성 DS가 앞으로 어떠한 시장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내부 매수죠. 내부 매수. 임직원들, 대주주가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분을 사들이고 있어요. 주식수를 늘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결코 저가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6%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5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그런 분기점까지 왔다라는 것이고 매출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영업이익과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점이 지금의 해성 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 1분기, 특히 올해 들어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이 자동차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감소했죠. 최근 10년 동안 보지 못했을 정도의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 DS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쪽에 대한 시장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서버용 D램 수요 증가도 역시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패키징 기판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약 4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자율주행차와 서버 기판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높은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해성 D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족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